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지혜로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로운 지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을 때처럼 그 정도로 간절하게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포기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역경, 잠 못 이루던 밤과 힘들게 눈을 뜬 새벽을 견뎌낸 것은 결코 중도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하면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뜨거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헌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동기가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지만 헌신과 규율, 그리고 꾸준함이야말로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진정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7가지 핵심 열쇠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당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만약 당신의 행동 뒤에 강력한 이유, 즉 왜가 없다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당신은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왜는 당신이 겪는 고통보다 커야 하고 당신이 마주하는 역경보다 강해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장애물보다 위대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매일 아침 눈을 뜹니까? 왜 그토록 힘겹게 꿈을 쫓고 있습니까? 왜 성공을 원하십니까? 만약 그 이유가 단순히 돈이나 명예처럼 피상적인 것이라면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유가 강력할 때,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실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현재의 안락함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결코 잠들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멈추거나 잠들거나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며 내 아이들에게는 결코 같은 경험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헌신하셨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르게 쓰겠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심과 무시를 받으며 이제는 그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굳게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왜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우리 앞길에 던져 놓을 것입니다. 완전히 지쳐버리는 날도 있을 것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날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강력한 왜가 있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결코 포기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십시오.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그의 외는 그 좌절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훈련했고 남들이 잠든 시간에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동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 자신의 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미로 농구를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좇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설립하며 여러 차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는 그 모든 비판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왜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좌절도, 그 어떤 실패도 결코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작은 도전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왜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싶은 것만큼이나 간절하게 성공을 원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머리를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의 문제들, 당신의 의심들?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단 한 가지, 숨을 쉬는 것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갈망이 바로 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왜가 그토록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왜는 반드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나 그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 매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왜는 무엇인가? 길이 험난해질 때 나를 계속 나아가게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그것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왜를 알게 될 때 당신에게는 더 이상 외부의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왜가 당신을 밀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왜가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이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당신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성공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벌고 싶은지는 모릅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은 성공의 기초입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그저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3개월 동안 주 5회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10kg을 감량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저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6개월 안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첫 3개월 동안 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목표는 현실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쉽게 산만해지고 집중력을 잃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수정처럼 맑은 목표가 있다면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적지가 없다면 당신은 하염없이 도로 위를 헤매며 시간과 연료를 낭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가 있다면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모든 회전, 모든 정지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표 설정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당신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글로 적어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적는 사람들은 그저 생각만 하는 사람들보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목표를 글로 적으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는 실체가 됩니다. 한 번만 적고 끝내지 마십시오. 매일 검토하십시오. 당신이 왜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벽에, 휴대폰 배경화면에, 거울에, 당신이 자주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붙여 두십시오. 매일 당신의 목표를 볼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며 당신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큰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목표는 우리를 압도할 수 있지만 작은 이정표들로 나누면 충분히 관리 가능해집니다. 책 한 권을 쓰는 것이 목표라고 가정해 봅시다. 책 전체에 집중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챕터를 쓰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작은 승리들이 모여 거대한 추진력을 만듭니다. 하나의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자신감이 쌓이고 그 자신감은 동기부여의 연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공을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현실에서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경험하십시오. 위대한 운동선수, 기업가, 리더들은 모두 성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시각화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목표를 시각화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야말로 싸움의 절반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공은 설계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감정이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규율과 습관입니다. 동기부여는 일시적이지만 규율은 영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동기부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동기는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영감이 넘치고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가 될 때만 일한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잠재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은 그 순간의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꾸준히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루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루틴은 의사결정 과정을 방정식에서 제거합니다. 확고한 루틴이 있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일상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양치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루틴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행해집니다. 당신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공의 진심이라면 당신의 목표와 일치하는 일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멋진 몸매를 원한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계획하십시오. 책을 쓰고 싶다면 매일 글쓰기를 위한 특정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매일 그것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루틴의 일부일 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피곤할 때도 일찍 일어나고 가기 싫을 때도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와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작고 일관된 행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일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단 1시간의 집중된 작업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1년이면 365시간이 됩니다. 그 정도의 규율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규율을 세우는 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유혹과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해진 계획이 없을 때 우리는 미루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열쇠는 성공을 부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이나 추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방해 요소, 부정적인 생각 또는 자신의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싶다면 성공이 당연한 선택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엌이 온통 정크푸드로 가득 차 있다면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에서 끊임없이 알림이 울린다면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한다면 당신의 에너지와 자신감은 고갈될 것입니다. 당신의 물리적 환경부터 시작하십시오.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작업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십시오. 어수선한 공간은 어수선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디지털 환경 또한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교육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 계정은 언팔로우 하십시오.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만 늘어놓고 변명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당신에게도 스며들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행동하고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똑같이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5번째 열쇠는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기회가 많고 열심히 일해도 당신의 마음가짐이 약하다면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실패는 멈추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며 성공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만으로 성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성장이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받아들입니다. 즉, 도전을 자신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당신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당신의 마음가짐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합니다. 만약 실패를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본다면 당신은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교훈으로 본다면 당신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좌절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6번째 열쇠는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성공, 돈, 인정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노력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에 필요한 지루하고 반복적인 단계를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에만 집중한다면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공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를 원한다면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매일의 고된 노력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발전을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7번째 열쇠는 행동이 동기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이 동기부여에 앞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운동할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헬스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서 움직이는 행동이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글을 쓸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 과정이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행동이 동기부여의 연료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는 뜨거운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외에서 시작하여 명확한 목표, 흔들리지 않는 규율과 습관, 성공을 돕는 환경,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성장하는 마음가짐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규율은 목표와 성취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영감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행동을 통해 영감을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걸작은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항상 빛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